기아 타스만의 가격이 공개됐죠. 이거 그런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선 스포츠와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간섭이 안 생길 거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대가 겹치게 됐고 이에 따라 수요 간섭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풀옵션 가격이 5,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렉선 스포츠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기도 하던데 저희가 견적을 내보니 합리적인 선으로 고려한다면 4천만원 초반으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건 렉선 스포츠에 옵션을 넣으면 비슷해지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아 타스만의 트림별 기본 사양, 옵션, 그리고 제 나름대로 구성해본 트림과 옵션을 살펴보고요. 렉선 스포츠는 왜 비상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타스만의 가격대는 3,750만원부터 5,603만원, 렉선 스포츠의 가격대는 칸을 기준으로 3,172만원부터 4,474만원까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전체 가격대만 보면 타스만이 훨씬 비싸게 느껴지는데 중간 트림, 중간 옵션 내지는 합리적인 옵션 구성을 고려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타스만의 트림별 옵션 사양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하위 트림인 다이내믹, 중간 트림은 어드벤처, 상위 트림은 익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X프로는 오프로드 전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림이 아닌 별도 모델 개념으로 나눠놨습니다. 하위 트림인 다이내믹부터 보면 기본 가격은 3,750만원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GDI 가솔린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이 기본이고요.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은 굳이 드라이브 IG를 추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부합니다. 차량, 보행자, 자동차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를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2,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모두 기본입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에어백 7개, 전 후방 주차거리 경고, VSM,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1열과 2열, 시트벨트 리마인더,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 소화기, 트레일러 안정성 보조 장치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외장 사양으로는 17인치 타이어와 알로이 휠,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리어 램프,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여기에는 이제 전동 접이와 전동 조절, 열선이 모두 기본이고요. 프론트 조어 손잡이 조명, 에어로 타입 와이퍼, 윈드실드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코너 스텝, 머드가드, 메탈 언더 플레이트, 플러트 견인 고리, 샤크핀 안테나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LED 등화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휠 디자인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스타일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내장 사용으로는 블랙 인테리어,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4.2인치 컬러, TFT LCD가 적용된 슈퍼비전 클러스터, 인조 가죽 스티어링 휠, LED 실내 등, 전자식 룸미러, 슬라이딩 선바이저가 기본입니다. 시트 사양으로는 바이오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 시트, 2열 6대4 폴딩 시트, 2열 6대4 쿠션 팁업 시트, 전자석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1열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1열 시트 높이 조절 장치, 1열 시트벨트 높이 조절 장치, 그리고 1열 시트백 포켓이 기본입니다. 편의 사용으로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원격 시동,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후방 모니터, 오토 라이트 컨트롤, 후적 승객 알림, 열선 스티어링 휠,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고성능 에어컨 필터, 공기 청정 시스템, 미세먼지 센서, 오토 디포그, 에코 코팅,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애프터 블로우, 1열 C타입 USB 단자, 1열 파워 아울렛, 베드 라이너, 베드 고리, LED 패드 램프, AB 필러 어시스트 핸들, 2열 시트 하단 스토리지, 그리고 워크 어웨이 락이 기본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기아 커넥트, 폼 프로젝션, 인카페이먼트,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스피커 6개,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 프리, C타입 USB 단자, 그리고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18인치 휠이 굳이 필요 없다면 메인 등화류는 모두 LED이기도 하고 웬만한 편의 사양도 모두 기본이라서 옵션 선택 없이 흔히 말하는 깡통으로도 사도 무난한 것 같죠? 참고로 깡통 모델은 3,750만원이고 여기에 4륜구동 옵션을 선택하면 4,015만원이 됩니다. 일단 하위 트림 기본 사양이 많아서 상위 트림으로 가도 추가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중간 트림인 어드벤처로 넘어가면 가격은 4,110만원부터고요. 외장 사용으로는 1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루프렉, 내장 사용으로는 블랙 인테리어와 브라운 인테리어 중 선택이 가능해지고 12.3인치 풀컬러 LCD 디지털 계기판, 폴딩 콘솔 테이블, 1열 메쉬 헤드레스트가 기본 사양으로 추가됩니다. 시트 사용으로는 운전석 파워 시트, 1열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2열 열선 시트, 2열 6대4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 2열 센터 암레스트, 1열 시트백 하드커버와 듀얼 포켓, 편의 사용으로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 패들 시프트,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레인 센서, 2열 에어 벤트, 1열 시트백 C타입 USB 단자,
그리고 사이드 스토리지가 기본으로 추가됩니다. 딱 봐도 옵션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드벤처 트림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상위 트림인 익스트림은 4,49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외장 사양으로 18인치 타이어와 전면 가공 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런트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포그 램프가 기본으로 추가되고요. 내장 사용으로는 블랙과 브라운 인테리어 또는 딥그린 인테리어 중에 선택 가능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패브릭 감싸기, 시트 사양으로는 엠보 패턴 바이오 인조 가죽 시트,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전동식 허리 시대가 기본으로 추가됩니다. 편의 사용으로는 지문 인증 시스템, 기아 디지털 키2,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이지 액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동승석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허들 램프, 크래시 패드, C타임 USB 단자, 베드 사이드 레일과 클릿,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 트레일러 페이지, 그리고 크래시 패드 스토리지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추천하는 구성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합리적인 구성과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합리적인 구성과 약간 욕심부린 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합리적인 구성부터 보면 정말 가성비로 가고 싶다면 아예 깡통 모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사양이 꽤 풍부해서 사륜구동 정도만 추가할 경우 4,015만원에 가능하고요. 여기서 살짝 옵션을 추가한다면 다이내믹 트림에 스타일 패키지나 12.3인치 클러스터만 추가해서 4,100만원 선에 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옵션을 구성하고 싶다면 어드벤처 트림에 사륜구동만 추가해서 4,385만원 정도로 구성하고, 여기서 좀 더 옵션을 넣고 싶다면 스타일과 모니터링 패키지를 추가해서 4,500만원대로 끝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스타일 패키지에는 18인치 타이어와 전면 가공 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턴 시그널 램프, LED 포그 램프가 포함되어 있고요. 모니터링 패키지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만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옵션도 개인적으로는 탐나긴 하는데 스피커가 8개 정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건 직접 청음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타스만도 합리적인 구성으로 적게는 4,015만원, 많게는 4,500만원대 해결이 가능하단 거잖아요.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당연히 렉선 스포츠는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 3,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는 표식 가격이 주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입 장벽을 굉장히 많이 낮춰줄 뿐 아니라 고객들을 훨씬 부담 없게 접근시킵니다. 일단 접근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살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이건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이든 마찬가지고요. 렉선 스포츠랑 가격이 다른 데 많아야 할 문제가 아닌 게 애초에 가격대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겹칠 뿐 아니라 타스만은 오히려 타깃 범위가 더 넓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예 깡통으로 사면 3,700만원대고 기본적으로 렉선 스포츠 깡통과는 옵션 사양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쪽은 이제 짐차로 쓰거나 진짜 오지에서 막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성이 될 거고, 4천만원 초중반 정도로 옵션을 풍부하게 넣는다면 도심과 레저용으로 찾는 고객들한테 딱 맞겠죠. 그리고 아예 고급스러운 구성을 원한다면 그 이상으로 갈 거고, 이건 그러니까 렉선 스포츠보다 비싸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렉선 스포츠보다 더 신형인 픽업 트럭이 더 넓은 범위로 고객 수요를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KGM한테는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투도어 쉐시캠 모델도 있고 더블 쉐시캠 모델도 있고 이렇게 개조가 가능하다는 건 군용차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지금 지휘관들의 차를 보면 렉스턴이나 액티언 스포츠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 소비 시장이 이쪽을 뺏기면 타격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또 비아디의 저가형 전기차 공세까지 가세하면서 연속으로 카운터 펀치를 맞는 격이라 기아의 픽업 트럭 시장 진출까지 겹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최근에 내놓은 전망들이 틀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